라오스 이장댁의 둘째 딸. 이 욕쟁이가 사는 마을 이장집에 아주 절세의 미인이며 선정적이고 요염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긴 둘째 딸이 있는데 라오스에서 마을 이장을 나이반이라고 하지요. 반이라는 게 마을이라는 뜻도 있고 또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요. 짜오 유사이, 니 지금 어디 있노? 그렇게 물었을 때 유반 나 시방 집에 있시우. 그런 라오스 말인데 그럴 땐 집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반 마키아오, 반 쌍싸이 동네, 마키아오 마을. 그럴 때는 마을이라는 뜻이 되는데 마을 이장을 지칭하는 나이바는 우리나라의 통반장처럼 정부에서 나오는 월급은 없지만 라오스가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런지 그 동네 나이반 권력은 대단하거든요. 동네에서 무슨 사고, 만약에 단순한 교통사고가 났다고 치면 경찰서에서 오기 전에 나이반이 나서서 중재를 해서 해결하는 게 보통인데 며칠 전에 저녁 무렵 책상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뭘 좀 쓴다고 껄쩍거리고 있는데 옆집 6살짜리 꼬맹이가 불쑥 거실로 들어와 다가섰는데 담과 대문이 없는 동네라서 친해지면 제 집처럼 전화 들면서 냉장고를 뒤져서 먹고 싶은 걸 찾기도 하는데 6살짜리 통통한 그 녀석이 불쑥 들어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만은 아닌데 그때까지는 몰랐죠. 나이반 집으로 가서 예쁜 둘째 딸, 아주 잘 빠진 미모의 어여쁜 사내, 경상도 말로 하자면 가시나가 아니라 아주 예쁜 머스마를 만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담이나 대문이 없어 한 집처럼 터놓고 지내는 사이라 옆집의 통통한 6살짜리 꼬맹이는 이 욕쟁이가 보이기만 하면 쫓아와서 안기는 놈이라 일부러 먹으라고 아이스크림을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기도 하는데 그걸 어째 알고 오는지 냉장고를 뒤져서 아이스크림을 꺼내와서 보여주면서 할부지 이거 먹어도 되냐고 통통한 녀석이 묻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처음에는 내가 먹을 거라고 농을 하다가 아 새끼 인상이 일그러지면 그때 가서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하지요. 실은 그놈 주려고 사다 놓은 물건인 줄 저도 알지만 인간이란 누구나 분위기 파악을 하게 마련인지라 그날 저녁에는 아주 거만하고 씩씩한 태도로 들어오길래 대번에 눈치를 챘지요. 비단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태도나 눈빛이 달라질 때가 있는데 갑질한다 그런 말이 있죠.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큰소리 칠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갑질한다 아니면 어리다 그렇게 갑을로 나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라오스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이 욕쟁이 집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이 탐나서 들어올 때만은 사뭇 다른 태도로 아주 거만하게 달라졌는데 왜 그렇게 달라졌느냐, 갑질할 입장이 되니까 달라진 건데 의기양양하게 들어와서 하는 말이 퍼뚜 빠이 남깐 낀더 할부지 같이 가서 같이 먹자, 직역으로 풀이하자면 그런 말인데 아마도 저녁에 옆집에 색다른 음식을 했기에 옆집 새댁이 이 욕쟁이를 불러오라고 했던 모양인데 말하자면 이웃집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은 건데 그때는 이 욕쟁이가 입이 저녁밥을 해놓았고 꽁치 통조림을 된장 한 숟갈 풀어서 김치찌개가 끓고 있어서 거실 가득하게 구수한 냄새가 풍기던 중이었어요. 이미 저녁을 다 해놨는데 말라고 가겠노?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욕쟁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가겠다고 반가운 얼굴로 가겠다고 했지요. 집에 있는 밥이 쉬어 터지더라도 그때는 가야 합니다. 혼자 먹는 게 맛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람이란 그렇죠. 특히나 무라가 나른 외국에서 한 번 초대했는데 밥을 다 해놓았다고 안 간다. 그렇게 한두 번 초대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안 부르는 게 당연하죠. 저 조선 할아버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싫어하나? 희한한 노인이네. 대번에 그렇게 생각하겠죠. 노인이 소외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소외되지 않도록 자꾸 끼어들어야 한다는 게 이 욕쟁이의 지론인데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 사람들은 김치찌개를 먹어본 일이 없으니까 냄비를 통째로 들고 가면 체면 치료도 되고 돈독한 정도 나누고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그런 융통성을 어디서 배웠느냐 하면 혹시 들으시는 선생님께서도 이 이치는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두 번 거절하면 소외가 됩니다. 이 욕쟁이가 큰딸 결혼식에서 패백을 마치고 나오는데 저희 숙부님께서 부르시더니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이제 어른이 되었으니 말하자면 장인 어른이 되었으니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이제 사위가 생겼는데 혹시 생일이나 명절에 사위가 주는 용돈은 절대로 거절하거나 사용하지 마라. 나중에 서러워진다. 지금 네가 사위보다 잘 번다고 그런 걸 한두 번 사양하면 버릇이 돼서 네가 나중에 늙어서 벌이가 없어도 안 준다. 안 주는데 달라는 소리 하기가 쉽지 않으니 사위가 주면 고맙다고 받아서 외손자들에게 조금씩 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옆집에서 부르는 것도 이치는 마찬가지죠. 한두 번 안 가면 그 다음부터 아무리 특별한 음식을 해도 안 부르게 마련이죠. 꼬맹이에게 5분 후에 가겠다고 하고서 김치찌개가 완성되고 나서 김치찌개 냄비를 통째로 들고 갔죠. 그런데 옆집 새댁이 냄비를 받아들더니 어디를 가자고 하는데 아마도 옆집에서 먹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었어요. 옆집에서 담이 없으니 많이 보이는 마을 이장 나이반 집이었는데 이미 집 뒤에 대나무 원두막, 이 동네는 겨울이 없는 나라라서 집집마다 대나무 평상으로 만든 원두막이 거의 다 있거든요. 나이반 원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벌써 이웃의 사내 둘과 나이반 그리고 여자 둘이 둘러앉아 맥주 파티를 벌이고 있던 중이었지요. 나이반 부부야 얼굴을 아니까 인사를 하고 처음 보는 처녀인지 새댁인지 하나가 있었는데 인사를 하며 까올리 한국인이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앉아서 라오스 우리나라 김치처럼 많이 먹는 단마콩을 안주로 맥주를 마시는데 이 나라 술 소비량이 엄청나거든요. 특히나 맥주 소비량은 가공할 정도인데 처음 보는 새댁인지 처녀는 나이반의 딸이라고 했어요. 아마도 둘째 딸이었나 본데 가슴이 너무 패인 옷을 입었는데 젖골이 너무 들어서 눈길 줄 데가 없을 정도로 민망했는데 제 아버지와 딸이 대작하는 건 보통이고 이 나라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건배하는데 그게 이 나라 문화인지는 모르지만 그 여자가 자꾸 건배 제의를 하기에 지나가는 말로 응암라이 참 예쁘다고 했죠. 여자한테 예쁘다는 말보다 듣기 좋은 소리가 어디 있을까요? 몇 살인고 물으니 26살이라고 했고 땡등 배우부 발음은 좀 시원찮지만 결혼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피식 참말로 피식 소리가 나도록 비웃어 보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어색한 감은 있었지만 건배를 몇 번 더 하고 마시는데 그 나이반의 둘째 딸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가만히 들여보내면 너 같으면 결혼을 하겠냐 그런 말인 듯 했어요. 깜짝 놀랐죠. 아무리 이 나라는 나이를 따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이반인 저 아버지보다가 내 나이가 많은데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예쁜 처자가 자기 입으로 자기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의 푸닝 범해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한참 생각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나는 여자가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깜짝 놀랐죠. 내가 고개를 갸웃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둘째 딸이 풍만한 자기 젖통을 두 손으로 번쩍 들어서 받치면서 여기까지는 여자고 이 아래는 남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 옆집 새댁도 같이 마시고 있었거든요. 옆집 새댁이 그 말이 맞다는 듯이 고개를 살짝 끄덕여 주던데 그런 걸 뭐라고 하죠? 무슨 말인가 있었겠는데 호모인가 그런 말이 있죠. 남자 반 여자 반 언젠가 파타야에 갔다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란 내가 오히려 이상한 노인이 되었죠. 그러고 그 둘째 딸을 보니 손이 다른 여자들 손보다 좀 큰 편이고 목소리가 조금 허스한 게 남자 목소리 같기도 했고 자세히 뜯어보니 콧날도 오똑하고 속눈썹도 붙였고 영판 여자인데 아무 그립낌 없이 자기 몸을 이야기하고 못 믿겠느냐는 듯이 우리말로 하자면 주민등록장 그런 걸 꺼내서 보여주는데 사진을 슬피 보니 거기에 또 대가리를 빡빡 깎은 사내의 사진이 박혀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날 좀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죠. 라오스 사람들과 끝까지 마시면 참말로 바로 갑니다. 새벽까지 마시는 건 보통이거든요. 너무 피곤하다는 핑계로 일어나서 집으로 왔는데 그 다음날 옆집 마당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 옆집 세대가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 처녀 나이반의 둘째 딸 이야기가 나왔는데 무슨 공무원이라고 하던데 라오스에는 그런 사람이 흔하다는 말 같기도 했고 옆집 세댁이 보기에
내가 좀 놀란 표정을 지었는지 지금 이 욕쟁이가 사는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하러 오는 동네 새댁 둘이가 있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가 그런 종류의 여자로 했는데 더 놀라겠지요. 내가 놀랐는데 옆집 새댁은 뭐가 그래 놀랍냐는 식으로 농청스레 보고 있던데, 청소하러 온 두 여자가 다 이 동네 사는 여자인데 옆집 새댁의 소개로 일주일에 한 번씩 대청소를 해주는데 얼마씩 주기로 했는데, 이 시골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에 대청소를 분명히 해야 하거든요. 집에 개미와 바퀴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매일 킬러를 뿌리니까 침대와 소파에 죽은 개미와 벌레가 수북하게 쌓이는데, 그게 혼자 힘들어서 옆집 새댁에게 부탁을 해서 사람을 구했는데, 청소하러 온 새댁 하나는 아이가 4살이라고 했고 처녀가 하나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며 그 처녀가 청소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손도 굉장히 굵직하고 목소리도 굵직하고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는데, 아이고 이거 어쩌나 좋노. 내가 그 처자를 이상으로 본다는 걸 눈치채면 그 가시나인지 무슨 말인지 그 처자가 혹시 기분 나쁘지 않을런지 이걸 어째야 될지. 선생님들, 이렇게 곤란을 겪을 때는 구독은 분명히 눌러주시고 디저트로 좋아요를 한 번 더 눌러서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저 시방 억수로 곤란하거든요. 부탁드리면서 선생님들 고맙습니다.